한국에서 요소수 사태가 불거지자 중국 내에서 요소수를 한국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에 반도체 공급망 정보를 넘겨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이 세계 공급망 재편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중국이 사드 사태처럼 비공식적 경제 제재를 활용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9일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중국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오던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부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요소수 사태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매체인 인민자신은 8일 요소수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이나 미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중요 지위를 더욱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서방 국가에서 집요하게 대항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한국 언론의 관련 질의에 중국은 한국 측 수요를 중시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요소 등 검사 제도를 시행하는 수출입 상품의 목록을 조정한 것은 관리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지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왕이 부장 역시 특정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정영 외교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 창구 역할을 하는 관영 매체들이기에 중국 당국의 입장이 배제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내 반발 정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즈는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미국 정부에 반도체 거래 현황 자료를 제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약탈적 행위에 중국 기업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삼성전자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 회사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미국이 요구한 정보는 대부분 영업 비밀에 속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중국 기업은 반외국 제재법 등을 활용해 법적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듯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요소 생산국인 러시아에서는 한국과의 요소 공급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군사적 협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 북극개발부 장관은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요소의 추가 공급원 확보에 관심이 크다면서 러시아 대기업들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러 간 구체적인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3일부터 5일 한러 지방협력 포럼 참여차 방한한 바 있어 이때 국내 기업들과 협의를 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러시아군 당국 간의 직통 전화가 개설되어 한국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우발적 사태를 막는 데 기여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1일 양국이 해 공군 간 직통망 설치, 운영과 관련해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해군 간에는 이 직통망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번에 양국이 공군 간 한라인까지 추가해 MOU를 체결함으로써 한라인 설치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직통망은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 간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의 동부군광구, 11항공 방공군 간에 올해 안에 각각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러 군 당국 간 한라인 설치는 2002년 관련 논의를 처음 시작한 뒤 거의 20년 만에 제도적 결실을 봤습니다. 양국은 지난 2002년 11월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 뒤 국방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한 뒤 이날 최종 서명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김상진 국제정책관이, 러시아 측에서는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인 칼가노프 소장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해 공중,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영내 긴장 완화와 평화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특히 이번에 러시아와의 공군 간 직통전화 설치를 통해 카디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22일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이어도와 독도 인근 카디지에 진입했을 당시
중국은 한중 한라인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사전 통보했지만 비행 정보 교환을 위한 직통 전화가 없는 러시아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할 사업비의 약 30%를 돈이 아닌 현물로 내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1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제6자 실무협의 끝에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인도네시아가 KF-21 체계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분담금 납부 기간도 2016년부터 2026년으로 그대로입니다. 총 사업비 8조 8,095억 원의 20%인 1조 7,338억 원 중 2,272억 원만 내놓고 미납해오던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협상이 일단락된 것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1조 7천억 원의 약 30%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현물 종류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수입하는 천연가스, 유연탄, 천연고무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또 현재 경남 사천 개발 현장에 투입된 30여 명을 포함해 연말까지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100여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지만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미납해왔습니다. 이듬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담금 비율 축소 등 재협상을 요청하면서 2019년 1월부터 실무협상이 시작됐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은 이날 합의는 한국 측이 원했던 분담금 비율 유지 등 사업의 틀을 지켜내면서도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한 발 양보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미납 분담금의 완납 시한 등은 명시되지 않아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올해 납부할 목까지 앞에 약 8천억 원을 미납 중입니다. 이는 분담금 총액의 약 47%로 절반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양측은 미납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분납하는 방식을 추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미납금부터 우선 현물로 납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최종 합의가 늦어졌지만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최종 합의가 인도네시아 미납 분담금 해결은 물론 공동개발의 빠른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CJ1호기가 출고된 KF-21은 현재 지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2022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2026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KF-21 보람회의 성공적인 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